살림이라면 지긋지긋하다는 사람들이 많다. 오늘 저녁에 뭐 먹지는 주부들 사이에선 인싸 같은 단골 고민이고, 누군가가 나를 밥하고 청소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무 서럽고 화가 날 것 같다. 살림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이미지가 되었을까? 살림 재미있으신가요? 미니멀 라이프가 도저히 안 되는 이유. 얼마 전부터 미니멀 라이프에 푹 빠져 관련 책과 카페를 열심히 뒤적이며 실천 중이던 친한 동생과 통화를 했다. 언니, 내가 살림을 줄여보려고 엄청 열심히 했잖아. 어디서 그렇게 짐이 많이 나오는 건지. 그러고 나니까 집이 넓어 보이고 좋더라. 근데 그렇게 한 달을 살았더니 뭔가 휑해 보이는 게 뭐라도 사고 싶은 마음이 또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 지난달에는 죄다 내다 버리며 괜히 눈치가 보이더니 이번 달은 미친 듯이 택배가 오고 있으니 남편한테 할 말이 없네. 그게 어떤 마음일지 알아 그 넋두리에 한참을 같이 웃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당연한 결과이다. 나는 적게 소유하고 적게 사용하는 미니멀 라이프의 기본 정신을 매우 좋아하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살고 싶다. 하지만 때론 내가 미니멀 라이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가끔 들리는 생활용품 매장에 가면 얼마나 사고 싶은 것이 많은지 쇼룸 그대로 우리 집에 갖다 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럴 땐 내가 추구하는 미니멀 라이프는 생활을 간결하게 만들어 삶의 여유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 하나의 유행 정도의 의미를 가지지 않나 싶다. 세련미의 극치로 보였던 블랙 앤 화이트의 북유럽식 인테리어가 실증내기 시작한 사람들은 미니멀 라이프와 함께 미색과 원목 인테리어에 빠져들었다. 결국 미니멀 라이프를 유행으로 따르던 일부 사람들은 많이 버리고 많이 사며 보여주기 위한 미니멀 라이프를 완성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한다. 소비 증진에는 유행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유행을 따라 어마어마한 자본들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급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유행이 돌길 바란다. 그래야 소비자들은 이미 한물가 버린 것들을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새로운 것을 드리고 싶어 할 테니 말이다. 이 유행을 돌리기 위해 공급자들은 광고라는 아주 효과적인 매체를 이용한다. 요즘 광고는 그저 상품을 많이 알리기 위해 시선을 잡아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뇌과학 영역까지 들어가 소비자의 무의식을 이용해 최대한의 소비를 이끄는 뉴로 마케팅에까지 이르고 있다. 소비자의 무의식에 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비자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즉 단순히 미니멀 라이프를 하겠다는 결심만으로는 이미 우리의 무의식 속 감정을 건드리고 있는 다양한 마케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나의 무의식에서부터 미니멀해질 수 있는 일종의 훈련을 의식적으로 행함으로써 무의식 중에도 마케팅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집에는 TV가 없다. 보통 가정은 아이들을 위해 TV를 없앤다지만 우리 집은 나를 위해 TV를 없앴다. 물론 TV를 없앤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도 무척 잘한 일이었다. TV가 있으니 도무지 다른 것에 집중할 수가 없었고 TV가 켜져 있지 않으면 어색한 기분마저 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100% 내가 마케팅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핸드폰과 컴퓨터뿐 아니라 지하철 정거장, 버스 정거장, 심지어 약국의 약 봉투 뒷면에까지 광고가 있으며 잠시도 날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듯이 마을버스 안에 설치된 TV에서는 재미있는 광고가 계속해서 방송된다. 나의 충동적인 소비의 대부분 역시 끊임없이 날 좀 봐봐 라고 유혹하는 광고나 SNS 같은 미디어를 통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 정신없이 구매 버튼을 누르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했다. 나의 방법은 3일의 규칙이다. 어떤 물건이든 생필품이 아니라면 구매 전에 3일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모든 유혹들을 끊어버릴 수 없으니
규칙을 세워 내 무의식이 활개치며 실수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다. 3일은 나에게 무분별한 소비를 막는 제어 장치가 되어준다. 생필품을 제외하고 우리가 구매하려는 물건 중 3일 후에 결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활이 심각하게 불편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3일 동안 그 물건에 대한 생각만 하는 경우도 없으며 어느새 그 물건에 대한 필요가 이성적으로 판단되기도 하고 내가 사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나 싶게 잊히기도 한다. 3일 후에도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다시 3일의 유예기간을 갖는다. 그 유예기간에도 결정하지 못한다면 그건 필요 없는 물건이다. 물론 난 이 물건이 꼭 필요해라는 확신이 들면 그땐 홀가분한 마음으로 바로 사면 된다. 이 제어 장치는 나에게 꽤 효율적으로 작동해서 구매한 물건을 두고 반품을 해야 하나 고민하다 귀찮아서 그냥 두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왜 항상 부족한지 알 수 없는 생활비를 메꾸느라 월말마다 힘들어하는 일도 크게 줄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니 요즘엔 물건을 보고 혹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실제 구매까지 이어지는 일이 많지 않다. 어차피 3일 후면 별로 생각도 안 날 텐데 뭐 싶어 빠른 포기가 가능해진 것이다. 미니멀 라이프는 디자인도 아니고 인테리어도 아니다. 절제를 통해 행복과 만족을 찾는 생활 방식이다. 진짜 미니멀 라이프를 하고 싶다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절제를 심어야 한다. 낭비를 줄이니 살림이 보이다. 소소하게 낭비하며 느끼는 재미.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탕진잼의 정의다. 연일 취업난이다, 경제불황이다 하는 상황에 막 사회에 던져진 초년생들의 부담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라도 만족감을 얻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도 든다. 사실 사회 초년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주부들의 탕진잼은 합리적 소비라는 최면에 걸려 자신이 미처 깨닫기도 전에 이루어진다. 보통 주부는 가정에서 주된 소비의 주체자이다. 먹고 살기 위한 식료품부터 생필품, 가족들을 위한 의류, 저축, 보험, 학원비, 상당한 부분의 소비가 주부의 판단으로 인해 이루어진다. 살림을 하며 이런 경험을 많이 한다. 광고 혹은 디자인에 강하게 끌려 혹한 후에 급히 저 물건이 왜 필요한지 이유를 찾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미 마음속으론 물건을 보는 순간 구매가 결정되었지만 충동적 소비가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변명거리를 찾아낸다. 저 물건을 구매해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말이다. 비단 가전뿐만 아니다. 식료품을 살 때는 다 먹지도 못할 1+1 상품이 더 매력적이며 저녁에 매장 문 닫기 전에 마구 집어주는 떨이는 더 좋고 특가, 덤핑이란 말들은 내 마음을 얼마나 설레게 하는지 그런 기회를 놓치는 건 주부로서 실력 미달인 것 같은 생각마저 든다. 기업이나 마트에서 손해보고 팔 리 없으며 사실 그 값 정도의 값어치를 갖는 물건을 2개 집어온 것 뿐이란 걸 알면서도 자꾸 카트에 담아댄다. 그렇게 냉장고로 들어간 식료품의 상당 부분은 채 도마에 한번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쪼글쪼글 말라버리거나 하얀 곰팡이를 피우고 때론 유통기한이 몇 개월은 훌쩍 넘겨서야 어머, 냉장고에 이런 게 있었네 하고 발견되며 누가 볼까 서두르는 손길에 의해 냉장고에서 해방된다. 음식물 쓰레기의 약 10%는 이렇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버려진 식품들이다. 낭비는 영어로 waste, 한자로는 함부로 쓸 비이다. 영어로는 쓰레기와 같은 뜻이고 한자로는 함부로 쓴다는 뜻이다. 우리가 집에서 먹고 사는 이상 형태가 어떠하든 살림의 영역에 있어서 낭비는 피할 수 없다. 일단 각 가정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쓰레기의 양은 낭비의 베이스라 할 수 있다. 소비가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처럼 감정 낭비는 어떤 형태의 낭비에든 빌붙어 있기 마련이다. 새벽 배송 서비스를 하는 한 업체는 엄청나게 꼼꼼한 포장을 해서 보내는데 사용 후기를 보면 쓰레기의 양에 죄책감이 들어
못 시키겠다는 내용이 많다. 어떤 형태로든 낭비가 이루어질 땐 인공지능이 아닌 이상 감정의 낭비가 동반된다. 그렇다면 낭비의 충격에 정신도 통장도 너덜너덜해지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낭비라는 걸 내다버리는 것뿐이다. 살림이라면 지긋지긋하다는 사람들이 많다. 오늘 저녁에 뭐 먹지는 주부들 사이에선 인사 같은 단골 고민이고, 누군가가 나를 밥하고 청소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무 서럽고 화가 날 것 같다. 살림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이미지가 되었을까? 살림은 살리다라는 단어에 어원을 두고 있다. 매일 반복해도 해도 티도 안 나는, 게다가 월급도 없는 그런 일이지만, 살림은 나와 가족을 보살피고 살리는 중차대한 일임이 틀림없다. 살림이 지긋지긋하고 하찮게 여겨지는 것은 나의 시간과 돈과 감정이 끊임없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살림이 재미없게 느껴지니 나의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살림살이들로 채워나가는 것이다. 어떤 일이나 그렇듯 살림에 있어서도 중요한 건 마음이다. 살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고 살림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을 되찾으면 낭비는 저절로 줄어들게 된다. 이세미 저자의 아날로그 살림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었는데요. 혼자 해먹는데도 가끔 너무 번거롭거든요. 밥이라는 게. 근데 결혼을 하신 분, 특히 전업주부가 되신 분들, 특히 거기다가 아이까지 있다면 최소 3명분의 밥을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준비해야 되잖아요. 가족이 단체로 단식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하루도 빠질 수 없다는 그 부담감이 어떻게 보면 공포스럽기까지도 한데요. 어릴 때 애기들이 나오는 만화를 본 적이 있어요. 짱구는 아니었고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남매 아이가 있는 집이었는데 한 에피소드가 유치원 도시락 메뉴 때문에 한 인간이 정말 어떻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 에피소드였거든요. 그때 어린 마음에도 그걸 보고 정말 도시락 싸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저는 도시락 세대를 겪은 급식 세대인데요. 그러니까 둘 다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딱히 제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주는 사람이 있지 않았어서 오히려 저는 급식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가정의 집밥 이야기로 돌아가면 진짜 그걸 매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같은 요리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같은 것만 먹고 살진 않으니까요. 물론 그런 집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막상 어릴 때는 잘 모르는데요. 집을 나와서 오래 살면서 아직까지도 문득 생각나는 게, 때 되면 내가 밥을 안 먹었다고 밥 먹으라고 해주는 가족이 있는 것? 그게 생각보다 엄청난 거더라고요. 이게 모든 게 들어가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걱정해주고 있고, 누가 나한테 요리를 해준 거고, 잔소리로 여겨줄 수 있다는 걸 감수하고도 나를 먹이려고 누군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가끔 그런 게 좀 그립더라고요. 제가 10대 시절에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에 빠져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세계를 여행하는 건데요. 진짜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거라서 항해를 게임 속에서 하다 보면 현실의 시간은 이미 정말 훅 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밥도 안 먹고 잠들어 있으면 아버지가 밥은 먹고 자라고 그게 요즘에 계속 생각이 나요. 너무 익숙하면 감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순간이 있기도 한데요. 살림이라는 영역이 예전부터 들었어요. 진짜 티도 안 나는, 그러니까 변한 게 없으면 이미 그것만으로도 뒤에서 엄청난 노동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요. 살림을 맡고 계시는 분, 혹은 배우자가 살림하시는 분, 혹은 부모님과 아직 함께 사시는 분, 아니면 친구나 같이 사시는 분이 조금 더 집안일을 하는 경우에 고맙다고 한마디 하면 되게 감동스러울 것 같아요. 사실 너무 고마운 일인데 표현하지 않으면
좀 암묵적으로 고맙다는 말을 삭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기분을 확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 미니멀 라이프 하면서 좀 적은 듯한 살림살이로 뭔가를 해낼 때 되게 뿌듯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로 웨이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는 책이기도 하거든요. 너무 웃겨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드라마 장면이랑 같은 게 있어서 한번 여러분도 아시나요? 버려지는 샴푸통을 줄여보고자 한다면 비누 형태의 샴푸인 샴푸빈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내가 중학생 때 아주 인기 있었던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머리 냄새가 좋네요. 좋은 샴푸를 쓰시나 봐요. 라고 묻자 여자 주인공은 빨래비누 쓰는데요. 라고 대답했다. 그 드라마를 보고 실제로 빨래비누로 머리를 감아본 사람들도 많았다는 후문이다. 접니다. 저거 장면 보고 나서 빨래비누로 감았던 것 같아요. 호기심이 많아서 보는 족족 다 따라해봤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해야 하는 살림들을 조금 더 지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이 많이 나와 있어요. 미니멀리즘과 제로 웨이스트에 모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